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 있죠. 저는 30 중반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돈 주고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한 사람을 겉핥기식으로 보는 것이 아닌 밑바닥까지 제대로 봐야 한다는 점이었죠.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를 수업료로 지불해야 했는데요. 거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나름 사람을 속까지 꿰뚫어 볼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를 아무나 고르진 않겠다고 어릴 때부터 쭉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많은 연애를 해봤음에도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그 사람과는 헤어지곤 했었는데 지금의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성실하다거나 잘해준다거나 하는 배우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핵심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그건 바로 남편이 저희 엄마를 얼마나 생각해주는지였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셨던 터라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시골에서 혼자 지내오셨거든요. 외동딸이었던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었는데 남편이 그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저기요, 자기 어머님 홀로 시골에서 지내시는데 외롭다고는 안 하셔.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랑도 잘 보지 못하시면 많이 외로워하실 것 같은데. 뭐 좀 그렇긴 하지? 사실 나도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거든. 아무리 그쪽에 친구분들이 조금 계시기야 하더지만 아무래도 가족과는 다르잖아. 그래서 몇 번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려 봤었는데 엄마가 싫다고 해서. 그래, 근데 그건 아무래도 자기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아닐까?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 자식들한테 패 끼치기 싫어하고 짐 되게 싫어하시는 거 그런가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계속 싫다고 하시는데 어떡해.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어차피 내가 결혼하게 되면 엄마를 잘 못 챙겨주지 않을까? 그럼 괜히 서울로 모셔왔던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결혼을 하면 더 잘 챙겨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 혼자 어머님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랑 같이 챙기는 거잖아.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딨어. 보통 자기 부모님만 챙기려고 하지? 나 아는 친구도 결혼했는데 그 친구 부부는 서로 자기네 집에 뭐 하나라도 더 해. 그들은 서로 부부의 문제로 다투고 싸우며 논란이 되는 것에 몸담았지만 이것이 바로 이들만의 문제일 뿐이다. 나라면 결코 그러지 않을 테니 나의 소중한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에 당연히 그녀를 함께 돌볼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 그렇게 부주의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멍청한 것이야. 그러한 행동을 예상하지 않았고 뭐 그래도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해주겠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여전히 결혼 후에도 그 정도로 잘할 거라고 아니란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자랑거리로 여기지 말고 말이야. 지금 자기가 내게 무시하는 건가? 아니야, 좋아.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자. 내가 자기 어머님을 서울로 모셔오면 내랑 결혼해도 괜찮지 않겠어? 응.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자. 나도 예상치 못한 제안이지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정말 100번이라도 결혼해줄게. 약속해.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던 결혼일을 맞이하게 됐구나. 맨날 결혼 얘기만 꺼내는 건 진짜 짜증나는데 좋아.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서 결혼식을 맞이할지 조사 중이래. 알겠어. 막상 깨어나 보니 이런 꿈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나를 속이거나 우습게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있는 게 어때? 그러나 남편은 그런 나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엄마를 서울로 모셔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이 얼마나 노력해 볼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해보는 정도로만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는 엄마를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예상과는 다르게 힘이 왔어요. 정말 솔로온 진심이 있는지 본 것 같아요. 저랑 결혼하고 싶다는 게 진심이 아니라 엄마를 서울로 모셔오고 싶다는 게 남편의 진짜 마음이라서 그가 엄마에게 정성을 다해 설득해줄 뿐만 아니라 시골집 정리 정보와 방법,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들을 수십 개씩 보여주면서 너무나도 성심성의껏 노력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힘을 쓰니 엄마도 그의 진심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단순한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남편의 진심에 이어 엄마도 서울로 오기로 결심했어요. 이젠 엄마를 서울로 오는 것이 민폐가 되는 게 아니라 엄마와 남편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렇게 내가 엄두내지 못했던 일을 해주려는 남편을 보며 나도 혼인을 짓는다면 이런 사람이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서울로 오시는 해 저흰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남자에게 있어 결혼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신기하게도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에게선 도저히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예전만큼 잘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엄마에 대한 태도도 싹 달라지더군요. 그렇게 정성 들여 서울로 모셔와 놓고서는 시간이 갈수록 친정 가는 걸 피하려 들었거든요. 여보, 이번 주말에 엄마네 집 좀 갈까? 우리 한동안 안 간지 좀 됐잖아. 엄마 서울에 친구들도 없어서 많이 외로우실 텐데 우리 오래간만에 한 번쯤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오자. 어머님들, 이번 주말엔 좀 피곤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회사 프로젝트 있어서 많이 바쁘거든. 다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아이, 저번에도 가자고 했을 때 그 소리 했었잖아. 그럼 대체 언제 가? 맨날 피곤하다 어쩐다 하면서 벌써 몇 달째 안 갔잖아. 그리고 이번 주에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야? 지금 바쁜 시즌 아닌 거 나도 아는데.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나도 주말엔 좀 쉬자고. 아니, 그런 사람이 저번 주에 시아버님, 시어머님 보러 그 멀리까지 가. 그것도 2주 연속으로. 그럴 시간에 우리 엄마도 좀 챙겨야지. 이럴 거면 엄마를 뭐하러 서울로 모셔왔어? 차라리 시골에서 친구분들이랑이라도 재미있게 있게 하지? 진짜.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가면. 진짜 귀찮게 하네. 분명히 엄마가 외로워하는 것을 걱정해 서울로 모셔와야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게다가 이렇게 겨우겨우 졸라서 친정에 가게 되면 남편은 마치 아예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온갖 짜증을 부리곤 했습니다. 열받아. 조식은 차를 왜 끌고 나와서 이 좁은 골목에 차를 대고 있는 거야? 아니, 차가 지나갈 수가 없잖아. 지나갈 수가 왜 그래? 여보,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겠구만. 혹시나 긁히는 걱정되면 내가 나가서 좀 봐줄까? 오래간만에 친정 온 건데 괜한 일로 짜증 내지 말자. 괜한 일, 이게 괜한 일이야? 내가 지금 짜증이 안 나게 생겼냐고? 자, 한번 긁히면 나가는 눈이 얼만지는 알아. 이 동네는 무슨 길을 이따위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런 상황을 만드냐고. 엄마를 이 동네로 모셔온 건 자기가 그런 거잖아. 그땐 길은 좀 좁아 보여도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며 결국 엄마 사는 집이 중요하다 해서 여기로 모셔놓고 왜 이제 와서 짜증이야? 짜증이. 그땐 이렇게 골목에 차가 세워져 있지 않았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나? 내가 모신이야. 아무튼 이 놈의 지랄 맞은 동네. 내가 다 아시는 오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엄마 집 골목이 좁다며 상스럽게 욕설을 내뱉는데 정말 눈이 저절로 질끈 감기더군요. 결혼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옷뿐만 아니라 화가 나서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냥 친정에 오는 게 귀찮고 싫어서 화풀이를 한 건 아닐까 싶어. 말 그대로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으로 친정에 오기 싫고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때서야 너무 잘못 생각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고 나니 남편은 그 이후로 친정에 발을 안 디딘 거야?
명절이나 그런 날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 혼자 친정에만 가게 만들었다고 해. 그때 남편이 왜 안 오는 거냐고 하면 회사 일이 좀 바빠서라든가 그런 구차한 변명을 대신해주면서 참 서러웠어. 하지만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도 한계가 있었지. 다음에는 명절에는 남편도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이번 명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친정에 가야 한다고 말도 했지만 그래도 들린 곳사에서는 남편한테 짜증을 드러낼 때는 제가 참았다. 차에서 남편이 짜증을 품는 나를 들어주느라 힘들었어. 다행히 친정에 가서 남편은 낯선 곳에서 힘이 드는 듯 짜증을 내지 않았어. 엄마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했기에 더 신경 썼어. 그런데 오랜만에 온 것이 어색해서 그런지 마당에서만 돌아다니며 바깥 구경만 하고 있었어. 그것도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짜증을 안 내고 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며 안심하고 엄마와 둘이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놀라서 엄마와 급히 나가보니 남편이 어르신 한 분과 실랑이를 벌이는 듯 했어요. 야, 나이 많은 새끼가 눈이 침침하면 차를 모이지 말아야지. 운전도 제대로 안 하는데 지나가기 힘들어 보이면 돌아가야지. 왜 굳이 지나가려 하냐고. 내 차가 얼마인 줄 아냐? 당신 같은 똥차는 몇 대가 와도 못 쌓이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저분이 우리 차를 긁었어. 우리 차 옆에 공간은 충분히 남겼었는데. 아니, 아직 확인을 다 못했지만 거의 긁혔을 거야. 바짝 붙어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뭐야, 당신 지금 그냥 도망친다고 그러던 중 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아니, 어딜 가. 이건 해결해야 하는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다른 차가 올까봐 잠시 세워놓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차가 긁히지 않았어요. 나이는 있지만 그 정도 운전은 못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하네요. 그러자 남편은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아니 당신이 뭘 알아. 늙어가지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생겼구나. 내가 자세히 확인해보겠어. 한번 살펴볼 테니까 어디 조금이라도 긁혔으면 두고 보자고. 나 나이 많다고 안 봐줘 알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 가지 말고 여기 딱 서 있어. 정말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르신을 벌써듯 앞에 세워두고 계속 모욕적인 말을 내뱉더니 곧이어 차 옆면에 정말 꼼꼼히도 살펴보더군요. 중간중간 그 어르신을 노려보는 것 또한 잊지 않으면서요. 그렇게 싸움딸이 되어버린 남편을 보니 엄마 앞에서 낯이 뜨거워 발이 안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 저도 차 쪽으로 가서 정말 긁힌 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 미세한 기스조차 하나 없었습니다. 그걸 보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르신께 빨리 사과부터 드리라고 했죠. 여보, 차에 기스 없잖아. 아니, 기스 난 거라도 확인하고 나서 뭐라 말을 하던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어르신께 사과드려. 괜한 트집 잡은 것부터 어르신께 예의 없이 군 것 같이 싹 다 빨리. 젊은 양반, 아니 당신이 뭘 알아. 늙어가지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생겼구나. 내가 자세히 확인해보겠어. 아이, 돈 좀 가만히 있어? 좀 더 잘 펴봐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당장은 기스가 안 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긁혀있을 때가 있다니까. 없잖아. 당신이나 나나 지금 같이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 무엇을 계속해서 찾고 있느냐고.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사과부터 해. 빨리. 아이고, 괜찮습니다. 좀 더 떨어뜨려서 지나갔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괜한 걱정을 일으켰네. 제 잘못이죠. 차에 관해서는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도 없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괜히 우리 남편 때문에 근처에 사시는 분이신 걸로 보이네요. 이웃끼리 이렇게 불편한 일을 만들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 왜 사과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잘못이 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수로만 말한 거겠지만, 당신, 오늘 운이 좋은 줄로 아는데 다음에 한 번도 그렇게 운전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았어요.
아휴, 남편은 그렇게 말한 뒤 씩씩대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어르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혼자 성을 내고 욕을 하는데 제 잘못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오히려 협박만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다니요. 사람이 이리 못날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어르신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 후 곧바로 따라 들어갔어요. 남편에게 한마디 했지만 그의 반응은 역시 비상식적이었어요. 여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진짜 그분이 사고를 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당신은 당신보다 어린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이 좋아 언제나 다시 가서 사과를 드리겠다. 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니 욕해도 당연하다. 사과는 어떤 사과인지. 나는 몰라 다시 말해줘. 짜증나니까 먹을 게 배고파서 밥을 주어. 남편은 강경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엄마도 있는데 나는 더는 힘들어.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아마 남편은 어르신에게 화풀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러했던 것을 생각하면 어르신은 그저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었던 것 같다. 남편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다음 날 나는 어르신에게 사과를 드리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엄마의 이웃분이기 때문에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나는 과일 바구니를 사서 어르신이 사시는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어르신은 매우 예의 바르게 나를 맞아주셨다. 아니, 이러지 않아도 돼. 얼른 들어와. 왜 그런 걸 다 사서 오셨어? 나는 괜찮은데. 아니요, 어르신. 어제 우리 남편이 좀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에요. 어르신이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남편이 아직 좀 철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오히려 할머니는 혼자 계십니다. 이제 내가 아이를 키우면 아이도 보고 있고 종종 집에 올 거야. 아이랑 얘기를 나누고 얘기를 듣고 할 날을 꼬박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바로 내 다음 계획이야.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도움이 필요한 직원들을 도와주고 싶어. 할머니, 너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 곧 할 것. 기다려줘. 여러분,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사랑을 주변의 품에 안겨 어떤 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지키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합니다.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렴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이 평소에 저의 어머니를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기뻐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러한 멋진 분이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한다면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또한 더욱 좋았던 것은 아직 사업을 놓지 않고 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연락처를 받은 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어르신을 좋아했는지 어린아이처럼 흥분하며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멋진 분이 눈에 들어 엄마도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몇 달 뒤 재혼이 될지라도 가지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재혼을 망설이고 있었지만 제가 추천을 하면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이 반대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이유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어머니의 결정에 따라 우리는 온전히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체 왜 반대하냐고 서울로 모셨는데도 자기를 잘 챙겨주지 않고 행복하려는 엄마를 방해하는 이유는 뭔지 알려달라고. 너가 뭐라 방해한다는 거야? 라고. 난 그저 장모님을 생각하고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 아저씨의 관상이 마음에 안 들어. 나이가 많아도 차분하고 선해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건데. 사람을 잘 못 보니까 그러는 거야. 내 입장에서 보면 욕심이 많고 꿍꿍이 있는 거야.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면서 죄운을 이야기할 건가? 사업체 운영하는 건 허튼 소리야. 차를 어디서 끌고 다니는데 검소하신 분이니까 좋은 차가 필요 없어.
너 얘기 다 했어. 내가 좋은 차를 샀던 건 당신을 생각한 거야. 헛소리하지 말고. 자코는 다른 사람의 결혼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얼마 후 어르신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 하여 엄마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청혼을 했다. 어르신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표현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엄마는 어르신의 말에 감격했고 내게 전해줄 때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감동하여 코가 시큰해졌다. 나중에 결혼 반대하는 남편에게도 얘기했는데 그는 어르신이 그런 결정을 내릴 만한 사람이라며 조언하며 농담을 했다. 결혼하는데 다이아몬드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엄마가 정말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난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사기꾼들이 물질적인 공세를 늘리는 방법은 그들이 호흡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속이고 꿰어먹으려면 해야 하는 것이야. 아, 기대해봐. 나는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혀줄 테니까. 남편은 노인이 아니었고 이제부터 새 아버지였어. 새 아버지의 사업을 열심히 찾아보고 직접 방문하기까지 했어. 그리고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지만 갈수록 짜증과 속물 같은 성질이 더해져가는 남편은 정말 한심해 보였어. 어쩔 수 없지. 남편이 그러든 말든 엄마의 재혼식은 문제없이 진행됐어. 딸인 나는 적극 찬성했지만 어떤 영향력이 있겠어? 그러자 남편은 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며 더 쑥스럽게 행동했어. 예를 들어 장모님 호칭조차 없애고 너희 엄마라는 말로 공격했다. 너희 엄마는 무슨 불편한 게 없어? 라고. 슬슬 그 아저씨의 정체가 드러날 때가 왔어. 그 아저씨는 모두가 알고 있던 것처럼 늙은 너구리야. 너구리야, 너희 엄마는 완벽하지 않아. 라고. 그리고 그 아저씨가 아니라 이제 내 새 아버지니까 장인어른으로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지나가던 개는 없었고 너희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라고 말했어. 그러자 우리 어머니가 누구야? 왜 무엇도 안 하고 그저 화기를 쥐고 있는 건지? 짜증나게 해. 라며 트집을 잡았어. 짜증스러워하지 말고 그 아저씨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는 게 어때? 집에서 내쫓고 싶었지만 남편이기 때문에 참았어. 결국 시간이 흘러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니 우리도 그때는 고집 부리지 않게 될 거야. 실제로 새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활력을 찾는 어머니는 항상 정성 가득한 음식을 준비해주더라. 하지만 남편은 자존심 때문에 자주 개걸스럽게 음식을 맛없게 먹고 어머니의 음식을 건들지 않았어. 어느 날 어머니가 놓고 간 반찬을 찾지 못해 고민하다가 남편이 그 반찬을 버렸는데 어머니는 매우 화가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 너무한 짓을 했어? 내가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왜 그냥 버리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 남편은 당황해하며 죄송한 표정을 지었고 그녀의 화기회를 막으려 한 노인이 나타났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존심을 세우고 버티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결혼해서 안 그런 일은 없어 그런 걸 어쩌면 작은 것처럼 보는 거지? 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 내가 너희 엄마의 밥을 먹어오란 걸로 쓰레기라며 먹지 않겠다는 건 알아. 그리고 내가 선 냉장고를 구했으니까 냉장고 안에 뭐든 넣든 내 마음대로지. 완전히 놀랄만한 소리가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웃겨서 웃음이 터져나오더라. 어떤 아이도 아니고 냉장고를 자기가 산 거니 마음대로 할게라고 말하는 게 진짜 웃깁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가 보내온 반찬을 기다린 듯이 맨발로 나가서 뜯어보더니 찌개 냄비를 들고 실실 퍼는 걸 보는데요. 그런데 구석에서 중얼중얼 말을 하면서 먹을 생각은 없이 뒤적이고 젓가락으로 판을 긁다가 갑자기 자물쇠를 걸듯이 꽁꽁 싸버리네요. 그러면서 아 이거 우리 엄마의 요리니까 넌 손대지 마. 너는 이런 잘난 걸 먹어라. 나는 혼자 아껴 먹을 거니까 알았지? 이랬어요. 진심으로 썩고 더러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엔 이러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의 몹쓸 행동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남편이 갖다 놓은 반찬을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찌개 속에 금이 들어가 있나 싶었죠. 남편이 잠든 사이에 조용히 가서 뚜껑을 열어보았는데 손대지 않은 김치 2포기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찌개인 줄 알았는데 끓여 먹지도 않은 것을 가져온 건지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고 그저 심심한 소장의 생김치를 굳이 아껴 먹겠다고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젓가락으로 뭉쳐놓은 모습을 상상하며 똑같이 뒤적여봤는데 그때 그 속에서 뭔가 날카롭게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절대 김치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였기에 의심스러웠고 집게로 깊숙이 파서 살펴보니 딱딱한 원형 물체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김치 국물에 묻혀있는 걸로 생각했지만 국물을 씻어보니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엄마에게 선물했던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제 마음은 이게 무슨 일이야? 미친 남편이 이제라도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반지를 훔쳐왔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내 남편이나 경찰서에 신고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이니 일단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반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니 딸, 이런 꼭두새벽부터 우리 집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혹시 해서 급하게 물어보니 엄마가 선물로 받았다던 그 반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화장대에 잘 넣어놨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 남편이나 경찰서에 가야 할까 했지만 먼저 엄마가 확인하라고 한 말에 엄마가 화장대를 살펴보았지만 반지는 없었습니다. 결국 제 남편이 숨겨놨던 반지가 엄마의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엄마 반지를 몰래 가져왔었군요. 아이고, 엄마가 받은 반지, 아니 그게 왜 내 손에? 엄마가 내게 준 적이 있었나? 엄마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렇다고 반지를 준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거 남편이 시어머님이 해주셨다는 반찬통에서 나온 거야. 그 반지를 어떻게 가져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놈이 엄마의 반지 훔쳐갖고 가려고 한 거라고. 아, 진짜, 설마 했는데 미안해, 엄마. 괜히 쓰레기 같은 내 남편 때문에 엄마의 소중한 반지인데 조금 김치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일단 경찰서부터 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잠자코 지켜만 보시던 새아버지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시더군요. 그 심각한 상황에서 저분은 왜 저러시지 싶었는데 제 아버지는 곧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면서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이 괜찮다. 그놈은 절대 진짜로 보일 수 있는 눈이 없지. 내가 선물해드린 바지가 여기 자리 있단다. 아니, 그게 어떻게? 아빠가 갖고 계셨어요? 아니, 그럼 이건 대체? 이건 아마 내 남편이 가져간 반지가 맞을 것이다. 사실 며칠 전에 내 남편이 갑자기 아니네, 엄마 반찬을 직접 받으러 왔다며 집에 찾아왔었거든. 그런데 우리한테 까칠하게 대하는 내 남편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서는 장인어른, 장모님 아는데 그게 영은 믿을 수가 있겠니? 무슨 꿍꿍이가 있어 찾아왔구나 싶었지. 내 남편이 찾아왔다고요? 거기다 장인어른 소리까지 하면서 네, 그렇게 그 무효한 남편이 그것도 모르고 큐빅 반지를 숨길 정도로 규제통 안에 넣어 두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겨울겨울했지만 남편의 바보 같은 행동에 미소만 나왔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편을 방치할 수 없어서 폭발하는 웃음을 막으며 곧바로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 손에 가짜 큐빅 반지를 착용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남편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손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그 멍청한 남편은 처음에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야 마침내 눈치를 챘는지 표정이 급변했어요. 얼굴이 새파라진 것이 너무 볼만했다. 그 반지.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글쎄, 어디서 나왔을까? 웬 김치통에서 나왔던가? 아니면 어떤 도둑년이 어딘가에서 훔쳐와서 내 손에 끼워 놓은 건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머, 이럴 때가 아닌데. 나도 잘 모르는 반지가 내 손에 있으니 경찰서에 빨리 가야겠다.
그렇지, 자기야. 그게 아니라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에 정신이 나가 왜 자기는 이 반지에 대해 뭐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그냥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용서해 달라는 거냐고? 그걸 말해야 내가 자기 말을 들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 내가 장모님 집에 가서 훔쳐온 거야. 그냥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정말 이렇게 빌게. 무릎도 꿇었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야. 이 반지가 그 반지였어. 그랬구나, 우리 남편. 그냥 속이 좁아 터진 존팽이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도둑놈이기까지 하네. 그지. 그런데 말이야, 자고로 도둑놈은 때려잡아야 제맛이잖아. 내 눈앞에 도둑이 훤히 보이는데 이걸 가만둘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버려 둘게. 도난자의 가조가 나는 도마를 집어서 그 사람의 머리와 등을 가차없이 내려쳤어요. 남편은 반항하지 못하고 팔로 사정없이 빌며 신음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쌓인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경찰서에 가줘서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줘. 경찰서에서는 나가 그러면 괜찮아. 하지만 너 같은 바보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재산 분배도 너한테는 한 푼도 줄 게 없을 거니까. 너를 시부모 집에 돌려보냈다고 해서 김치통 하나와 냉장고 하나 들고 지금 당장 살아. 쳐다볼 기회도 싫으니까 바로 돌아가. 남편은 내 눈앞에서 달아나듯 집을 뛰쳐나갔고 그 후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유리하게 해결되었지만 남편은 소리도 못 내었어요. 실제로 경찰에 신고해서 벌을 주려고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하는 나에게 새아빠가 얘기했어요. 경찰에 가서 벌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결국 반지만 잘 가 있었으니까. 굳이 원한을 키울 이유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더 좋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질 않는 건 과거에 남편 놈에게 받았던 것들을 회상하며 실제로 경찰서에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싶습니다. 이혼 경험도 있어서 나무란 걸 믿어야 하지만 내가 과거에 겪은 어려움을 생각하면 앞으로 내가 경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인생 수업이자 경험이라 생각해야 한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처럼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이 있다는 건 배워야 할 것이다. 이혼 상처는 더 이상의 성장과 배움으로 삼는다면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아빠가 말한 대로 진행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지만 분노를 기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실패는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니 엄마와 아빠는 너의 행복을 위해 항상 지원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단지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에는 새아빠와 엄마 옆에 붙어서 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새아빠는 정말 현명한 분이어서 다양한 삶의 지혜를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새아빠가 아니라 좋은 스승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아빠의 말처럼 좋은 사람을 알아볼 안목도 갖게 되었으니 나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아빠와 엄마처럼 언젠가 좋은 사람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도 항상 사람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제 전 남편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다들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로써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